어제랑 똑같은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드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 진짜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죠.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직장을 잃게 될까봐 다른 도전은 시도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도 잊어버린 채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의 책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는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즉 위너는 매일 이기는 습관을 통해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결정을 바꿉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일단 결정을 내리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위너에게 결정이란 떠난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결정을 위해 다른 무언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축구 경기에서 강팀과 맞붙은 약팀이 어떻게든 패배만 모면하려고 전력을 다해 틈만 나면 들어눕고 공을 걷어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이처럼 지루한 경기도 없을 거예요. 스포츠 역사에서 강팀에게 승리한 약팀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은 오직 이기는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뿐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과 행동입니다. 위너들의 공통점은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 결정을 쉽게 뒤엎어버리죠. 위너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결정이라도 빨리 내리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과 오늘 실행에 옮긴 일 또는 오늘 포기한 일들이 몇 년 후에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시절을 견딥니다. 대학에 가서는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또 많은 시간들을 견디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할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대학을 가며 취업을 할 때까지.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쳇바퀴를 끝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쳇바퀴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엄마라서 또는 아빠라서 불가능하고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철이 덜 들었네. 너는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쳇바퀴에서만 빠져나와도 우리는 경쟁자의 절반 이상은 이긴 것입니다. 쳇바퀴를 돌리는 것은 현재의 두려움과 불안이 미래의 희망을 항상 이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믿었던 창업 멤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슬픔도 존재하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불행에서 벗어날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불행한 사건은 신이 모든 인간을 테스트하는 시험과도 같아요. 여기서 분명한 건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만이 위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두려운 불행과 슬픔을 통과하는 지혜입니다. 1914년 토머스 에디슨이 67세였을 때 그의 연구실이 화재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피해액은 200만 달러를 웃돌았는데 그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50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이보다 더 막대한 피해는 그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연구 자료들이 손상됐다는 것이었죠. 불길을 바라보고 있던 에디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건들은 무척 소중한 가치가 있지. 그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오류가 지금 불타고 있소.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오. 에디슨은 그렇게 신의 테스트를 탁월하게 통과했고 위대한 발명가로 그 이름을 인류 역사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금융 전문 잡지 분야에서 잘 나가던 길버트 케플러는 40세가 되던 해 그동안 키워온 회사를 갑자기 팔아치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을 듣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어요. 그 후 연주에는 물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곡들을 샅샅이 찾아 들었죠. 그런데 다들 뭔가 조금씩 부족했고 그는 회사를 매각한 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쳤어요. 악보조차 읽지 못하는 기업가가 40살에 지휘자가 되려고 하니 친구들에게조차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케플러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러 케플러는 마침내 지휘자가 되었고 그의 오케스트라가 취입한 앨범은 그해 최고의 클래식 명반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잘츠부르크 음악제 개막 공연에서 그는 지휘자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일을 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게 해서는 안 돼요. 파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늘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에 만족하려고 한다. 미친 듯이 파격적으로 하되 작은 성취를 계속 얻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취들이 모여 커다란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방송이나 유튜브 어디서든 접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이 방법들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그냥 끝내버린 경험이 많은데요. 방법은 건강을 만들어내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만들려면 건강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해요.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이유는 딱히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리고 싶은 삶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달리고 금연을 하며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위너들은 남다른 방법이 아니라 남다른 이유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았다면 책임을 다해 원하는 삶을 얻어내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타인의 소나기에 넘기는 사람입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항상 어떤 상황에 전가한다. 나는 상황을 믿지 않는다. 세상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원하는 상황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순간 고된 일을 도맡아야 하고 어딘가에 속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임을 다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한다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극소수만 깨달은 법칙이고 위너들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라는 건 두렵죠. 그 뒤의 이야기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제와 달라질 게 없고 어제보다도 더 하락세를 걷게 될 거예요. 삶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건 없어요.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이기는 하루가 되고 5년 후, 10년 후에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생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멈춰선 인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로 갈아탈 때 무섭고 떨리면서도 얼른 언니 오빠들처럼 잘 타고 싶어서 넘어지면서도 다시 자전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결국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은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성장한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습관으로 성공하는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사람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삶이 공허해집니다. 성공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과식 탓에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과음으로 일찍 세상을 뜬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빨리 늙어 죽는다. 우리는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마약과 술, 담배와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 이유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소홀할까요? 첫째는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고, 둘째는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삶을 살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씩 늘지는 않지만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흔합니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고,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과를 하나 먹든 초콜릿을 하나 먹든 10,000원을 절약하든 10,000원을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니까요.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 팻 라일리는 1986년 LA 레이커스 팀을 맡았는데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말했어요. 각자 1%씩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자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는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고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배움과 성장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때가 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오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삶이 바뀌는 이것이 성장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일확천금을 노릴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적금을 통해 1,000,000원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큰 돈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의 삶이 더 성공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단계부터 착실하게 자신의 실력과 변화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의 아디다스는 전 세계 스포츠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다른 브랜드는 감히 경쟁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때 몇몇 젊은이가 주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운동화 회사를 창업했고 세상의 질책과 비웃음, 부정적인 평가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슬로건을 저스트 두 잇으로 내세웠고, 이쯤에서 다들 알다시피 이 나이키라는 회사는 창업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디다스를 앞질러 전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재력에 불과해요. 알고 있다가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을 만나야 합니다. 신생기업 나이키가 공룡기업 아디다스를 이겼던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만 적극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만 바라본 거죠.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성장한 사람들이 쌓아온 업적입니다. 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 올린다고 하면 10번 중에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챔피언이 말하길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서 최선은 언제나 110%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대체로 변명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라고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현재의 최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선을 보여줄 능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 10% 더하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결국 위너가 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10%를 더하면 1만 %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너들은 고통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좋은 것이다. 고통이 수반되는 구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챔피언의 여부가 결정된다. 나는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고통을 몹시 사랑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100%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위너들이 성공한 비결 중 하나는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루기 때문에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한다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정말 큰 목표다.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좌절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삶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기대가 없는 삶,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삶이에요. 기대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배움과 성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원하는 삶을 이뤄가는 귀한 경험이 쌓여갈 것입니다. 올림픽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서 무조건 배우기로 다짐하고 10%를 더하며 압도적으로 성장해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진정한 위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도전하고 몇십 배 실패해야 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하루하루 힘겹기만 하다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5년 후에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 정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입니다. 물론 5년 후에는 또 다른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말 그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한 대학의 강연에 초청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칠의 연설이 이걸로 끝나자 너무 짧은 연설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숱한 난관을 극복해온 노년의 처칠에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실수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번 꿈을 포기한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험난한 파도가 끝없이 출렁이는 삶에는 어려운 문제와 역경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위너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테니스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테니스를 배울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이유가 떠오를 거예요. 직장인이라 레슨을 받을 시간이 마땅치 않고 테니스 코트가 가까운 곳에 없어요. 아무래도 테니스 같은 격렬한 운동은 힘들 것 같아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운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다 보니 실패하지 않는 운을 얻은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IBM의 창업자 토마스 존 왓슨 시니어는 어떤 인재가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남들보다 2배로 많이 하는 직원이다. 압도적으로 실행하고 몇십 배 더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한 경험들이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 거니까요.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스트레스의 성격 자체는 건강한데요. 스트레스는 그 제어 능력과 양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은 촛불의 형태로 사용될 때 인간에게 유용하지만
그 불을 제어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죠. 아울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생성됩니다. 인도의 간디는 70년 넘게 날마다 16시간 동안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힘으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제어하는 탁월한 방법이 곧 집중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데 묵묵히 앞으로 나가면서 일어난 일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걷히고 스트레스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3명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나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요. 마지막 사람은 나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나아가 모든 아이디어는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조롱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2단계는 비판인데 비판은 조롱에 비해 능동적으로 첫 번째 단계보다 더 발전한 것입니다. 3단계는 인정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노선을 충분히 고수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모든 비판을 완전히 차단하고 또 다른 사람은 모두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쓰다가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황금률을 찾는 것입니다. 논리가 없는 감정적인 비난은 당당히 거부하지만 정당하게 생각되는 비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 비판하는 상대를 좋은 팬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명작일수록 항상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이듯이 타인의 지적을 경청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만나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핑곗거리를 만드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들은 다이어리를 고르는데 며칠을 보내지만 정작 기록은 몇 장을 넘기지 못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지각하는 사람보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습관은 우리의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핑계와 변명에 매달려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핑계에 집중하면 핑계거리의 양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 달성에 근육이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을 이뤄갑니다. 대나무를 키우려면 4년 동안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순에 매일 물을 주고 바닥을 고르며 자신의 정성이 보상받을지 알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4년의 세월이 흘러 드디어 새순이 나오면 90일 만에 20m까지 쑥쑥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성공은 먼저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며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야 합니다. 구경꾼들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당장 큰 돈이 없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데요. 자괴감은 실망과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면 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온 집안을 뛰어다녀요.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삶의 일정 부분 불만을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태도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죠. 반면에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위험한데요. 그대로 성장을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꿈과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만은 성공을 향해 가는 훌륭한 연료가 되어줍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성취감과 목표를 갈망합니다. 성공한 CEO들은 이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늘 배가 고파야 한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즐기며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맛보고 최종 목적지까지 어떻게든 그 불만을 해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삶, 수만 번 도전함으로 실패를 맛보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삶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어코 목적지에 다다르는 인생, 성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